출근길 여름 내내 큰 비닐 포대기로 꽁꽁 묶어둔 리어카가 찬바람이 불면서 예쁘게 단장을 하고 모퉁이 붕어빵 꼬직 어묵하기로 변하고 보니 덤하던 발걸음도 어느새 335 짝을 이루며 따끈한 어묵 국물에 하루의 피곤을 풀며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이야기가 그려지는 11월. 주부들은 겨울 김장 준비로 무척 바쁜 11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이랑 군고구마의 달콤함으로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 나라 한가족 도유정입니다. 해마다 11월이 되면 유행가 노래말처럼 문풍지 바르는 달, 다가오는 추운 겨울 준비하는 달이죠. 지금은 도시가스의 현대시설로 잘 되어 있지만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연탄 보일러에 벽돌로 지은 집은 그나마 따뜻했지만 시멘트 브로크로 지은 집은 찬바람이 숭숭 드는 게 아기가 있는 집엔 큰 방문과 창문에 커튼을 치고 군용 담요로 아기 머리맡에는 살을 만들어 최대한 훈기가 돌 수 있도록 했죠. 그러다 보니 최대 연로 연탄은 집집마다 김장 못지않은 겨울 준비였습니다. 작게는 100장, 크게는 1000장씩 들여놓고 가난한 집은 겨울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연탄을 들여놓았죠. 햇볕 드는 낮에는 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우지 않고 저녁 온 식구가 돌아오는 시간 겨우 옆집 연탄불을 빌려서 보일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하루 종일 추위에 벌벌 떨던 가족들, 막상 집에 와도 온기라고는 없는 방이다 보니 모두들 두터운 외투를 입은 채 앉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러다 김치 숭숭 썰어 넣은 밥국, 국식이라고도 하죠. 어쩌다 떡국 한 점 넣고 끓이거나 라면사리 하나 넣고 끓인 날은 서로 더 많이 먹으려고 야단이 나더랬습니다. 하얀 밥은 아니라도 가끔은 마른 반찬도 있고 구운 김도 있던 우리 집 밥상보다 옆집 국시기가 더 맛이 좋아 보여서 친구랑 바꿔 먹던 시절도 있었죠. 한 번은 학교에 갔다 오니 엄마가 미역국을 한솥 끓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네에 아기 낳은 산모가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먹을 게 전혀 없어서 살 한 포대랑 같이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만 해도 지금의 종이 기저귀가 아닌 천기저귀. 보통 결혼할 때 함을 보낼 때 긴 오양목인데요. 나중에 그걸 아기 기저귀로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색깔도 누렇고 좀 뽀둥뽀둥해서 몇 번 삶고 말리다 보면 그 뽀둥뽀둥한 채는 부드러운 아기 살에 닿아도 아프지 않을 만큼 부드럽게 변했죠. 그 시절에는 그렇게 아기를 키웠답니다. 모두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이지만 서로 돕고 나눔을 알았던 부모님 세대였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풍족하지만 나눔의 실천은 얼마나 했는지 생각해보며 2021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지인은 물론 이웃들에게 안부 전화라도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 저희 며느리가 드디어 한국 국적 면접 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 과정에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달이죠. 하필 면접 보러 가는 날 백신 2차 접종하는 날이라 솔직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하지만 혼자 속 짐작만 하고 며느리에게는 기분 좋게 잘 갔다 오라고 이야기했죠. 드디어 면접 시간이 되어 이름을 부르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더니 아무 생각이 나지를 않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무팀 정도 왔는데 모두 남편이랑 왔고 며느리만 혼자였죠. 순간 남편이랑 같이 와야 되는 걸 혼자 왔나 생각하니 아침에 꾸역꾸역 혼자 가겠다고 고집 피운 것도 후회되고 아무튼 이런저런 잡다한 온갖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겠죠. 드디어 면접관이 이름을 부르더니 대뜸 한다는 말이 왜 혼자 왔느냐고 묻더랍니다. 속으로는 벌벌 떨렸지만 침착하게 남편은 회사에 갔고 직접 운전도 할 줄 알고 혼자서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서 바쁜 남편 굳이 올 필요 없이 혼자 왔다고 이야기를 하니 면접관님 하신 말씀이 짧게 대답하고 길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 며느리 주눅이 들고 계속 혼자 온 게 후회가 되고 있는데 옆방에서는 알지 못하는 부부가 듀엣으로 예고가를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아내 목소리보다 남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그 사람에게 몇 번이나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 며느리 면접 차례가 왔습니다. 10월 3일은 어떤 날인가요? 10월 3일은 개천절입니다. 그냥 개천절? 자, 개나리는 언제 피는 꽃입니까? 봄에 피는 꽃입니다. 자, 그럼 애국가를 불러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순간 앞서 면접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알려주던 말이 생각나더랍니다. 예고가를 부를 때는 꼭 가슴에 손을 얹고 힘차게 불러야 한다는 말이죠. 그게 생각나서 노래 부르다 말고 가슴에 손을 얹으니 면접관님이 크게 웃더랍니다. 아무튼 이것저것 서문 문제 정도 묻는데 제대로 답변 못한 것도 많아서 혼자 차를 몰고 오면서 엉엉 울면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죠. 여보야, 나 떨어졌어. 남들은 모두 남편이랑 왔는데 나 혼자만 남편 없고 면접관님이 몇 번이나 왜 남편은 오지 않았느냐고 묻는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을 해도 자꾸만 물어. 나 떨어진 거 맞지? 크게 울고 불고 야단이 났는지 수학이 접힌 아들 동료들까지 다 들려서 도대체 뭔 일이냐고 아들에게 묻더랍니다. 집에 와서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붓도록 울길래 제가 말했죠. 아유 야야, 다른 사람 보니 다들 몇 번씩 합격 못한다 하더라야. 한국 국제 따는 게 그리 쉽나? 너무 속상하지 말 그래. 아직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내일 아침 발표가 난다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했죠. 막상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 역시도 합격했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근무하면서 다시 공부하고 시험을 친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룻밤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손자 어린이집 등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대한 킹콩 발자국보다도 더 요란한 소리가 2층 베란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가 싶더니 우와! 하며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용한 동네 마을을 초토화시킬 만큼 들려왔습니다. 엄마!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전날 그렇게 기가 죽어서 울고 불고 하던 며느리가 오늘은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지르고 방방 뛰는 모습을 보니 제가 눈물이 나와서 한참을 울었죠. 이 낯선 한국 땅에서
나름은 열심히 사는 며느리가 정말 기특하고 예쁩니다. 어서 자유롭게 친정 나들이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엘렉톤 연휴 대신 마찌에단 루미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미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갑작스럽게 집안일이 좀 생겨서 그리고 좀 제가 몸이 안 좋았었어요. 그런 예, 일이셨군요. 나름대로 좀 바빴었고요. 네네. 예. 자, 그럼 우리 오늘 오래간만에 만났는데요. 한국에서는 지금 11월 달이면 대부분 김장 준비로 많은 주부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달인데요. 오늘은 김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찌에다 루미님과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네. 결혼해서 처음 김장할 때 배추가 어느 정도였나요? 네, 기억이 없는데요. 그때 고무 타라이, 높은 고무 타라이 네네. 두톤 했으니까 네네. 50폭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처음 시집와서 50폭이라는 그 배추가 적은 양은 아닌데 네. 깜짝 놀랐겠어요. 그죠? 네. 처음에는 배추 자르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은데 들려주실래요? 예. 일단은 배추를 2개로 갈아야 되는데 네네. 칼로 이렇게 이제 또 하니까 네네. 배추에서 칼이 붙어서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배추하고 배추가 합체돼가지고 그 옆에서 어머니는 벌써 여러 포기를 네네. 뭐 2개나 그러니까 여러 포기 했으니까 한번 네네. 40개로 이제 갈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추를 칼로 바늘을 이렇게 뚝 자르면 또 잘라서 양쪽을 또 자르면 쪽으로 친다면 4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은 10포기를 잘랐으면 벌써 40쪽을 만들어서 네. 얼마나 빠르든지요. 그 어머님 그 배추를 잘라서 이제 소금을 이렇게 치잖아요. 예. 씻을 때 그 루미님이 보았을 때 어머님의 그 네. 소금 치는 모습이 어떻게 보였나요? 손이 작아 있더라고요. 손이 작아 있고 네네. 눈에 작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벌써부터 소금을 네네. 이렇게 쫙 붙어 어머니 계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 배추에 팍 불리는데 얼마나 그거 빠르는지요. 네네. 근데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그럼 어머님이 배추를 손에 이렇게 소금 한 줌을 잡아서 딱 이렇게 치는 게 네. 그 4분의 1쪽이 들어갈 양만큼 소금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정확히 한 판에 굿이더라고요. 그렇게 보이시던 그 네. 모습이 루미 씨 눈에는 자가 있고 이렇게 그 뭔가 있다고 느껴졌던 거죠. 예, 대충 하시는데 네네. 그거 대충 아니시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내가 과학적으로 베테랑. 하면서 그러셨구나. 네. 네. 그러면 집집마다 김치 속 재료에 들어가는 양념 맛이 모두 다르거든요. 네. 루미님 시어머님 양념은 어떻게 맛있는지 또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희 집은 갈치 젓을 이제 사용합니다. 이것도 한번 끓여서 뼈를 네네. 이제 제거해서 네네. 그거를 사용합니다. 갈치 그 국물에 한번 네. 끓여서 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보통 어떤 게 들어가나요? 우리는 이제 사과를 채 썰어서 예, 이렇게 양념 만들어요. 사과를 채로 넣는다는 거는 저도 좀 이렇게 처음 들어보고 김장김치 그러면 사과 채 썰어 넣고 네. 그럼 뭐 무라든가 다른 건 넣지 않나요? 무는 어머니는 물이 생긴다고 네네. 안 넣으시고 그만큼 그 사과만 넣으면 그래요? 네, 사과. 저는 이때까지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김장김치 속에 사과 채 썰어 넣고 무는 넣지 않는다는 걸 저는 오늘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제피 제피 산초.
예, 산적. 네네. 예, 그거를 넣어요. 그러면 어머니 나름대로의 그 양념 맛이 또 이렇게 예. 따로 있어서 예, 예. 그러면 루미 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 해주신 그 김장 양념 맛이 입에 좀 맞던가요? 예, 맛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보통 김장 하는 날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시어머니랑 둘이서 하시나요? 예, 전에는 예, 저희 며느리가 서 있거든요. 아, 네네. 예. 근데 다 바쁘고 어느 시기부터는 네네. 시동생이 쉬는 날이 벌어서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둘이서 예, 아. 예. 제가 뭐 책임지고 다. 그 루미 씨가 네. 맏며느리다 보니까. 네. 네. 그래도 뭐 제가 하는 일은 그냥 뭐 양념은 다 해 놓으셨으니까 네네. 이제 배추에 그냥 바르기만 아. 양념 바르면 하는 거 네네. 그거. 그래도 루미 씨가 양념 바르고 네. 하신다는 게 사실은 그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역시 맏며느리가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죠? 예. 루미님도 어느덧 한국으로 시집 온 지 20년이 넘다 보니까 입맛이 많이 바뀌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네. 특히 김장철이 되면 주로 시어머니한테서 배운 대로 하는지 아니면 나름 방식으로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예. 뭐 어머님이 하시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님 하신 그 맛이 루미 씨 입맛에도 맞고 가족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예. 하나 봐요. 네. 그러면 한국의 김치랑 일본의 기부치라고 그러죠? 김우치.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네네. 일단 맛은 네. 차이가 나지요. 아, 어떤 차이가 나나요? 일단 양념이 다르다라는 거는 바로 느낍니다. 네, 네. 양념이. 그리고 그냥 짜요. 아, 기부치가 짭다는 네, 거예요? 김치. 어. 그 짜고 양념이 너무 없어요. 아, 그러면 이제 루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 기무치는 입에 맞지가 않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엄마가 담아준 시어머님 해주신 예. 그 김치가 예, 네. 이것이 김치라고 감히 일본에서 판다고 네. 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어머님이 음식을 좀 이렇게 잘하시는 분 같아요. 네. 그럼 특별히 김장 김치 아닌 또 잘하는 음식이 있으시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대중적이 아닌데요. 네네. 그 어머니는 모구라고 하시던데 모이 김치. 네네. 네. 그런데 보통 우리 경상도 말로는 모구라고 하죠. 네, 네네. 모구 김치라고 하시죠. 저도 네. 이 모구 김치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그럼 이것도 우리 김장 김치 하듯이 양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또 다른 어떤 게 들어가는 게 있나요? 특히 그 모이가 그 쓴맛이 너무 네네네. 강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양념에 특히 그 매실 매실 에피스. 매실을 네네. 예, 많이 넣고 약간 달달하게 양념 만들어서 네네. 그거를 저도 모이김치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물을 넣지 않고 김치를 담그는 것도 오늘 알게 되었고요. 네. 중요한 건 며느리가 둘이니까. 셋이. 세 사람이에요? 네네. 시어머니께서 은근히 기대하면 예. 이제는 너희들이 척척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예, 그렇죠. 그래도 아직 안 믿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인데 아직까지 믿지를 못하시고. 김치를 만질까봐. 그럼 보통 이제 며느리 세 분이니까 네. 또 루미 씨가 맏며느리니까 네. 같이 그렇게 또 이렇게 아직 한 번도 같이 동서들끼리만 해본 적은 없나요? 없어요. 제가 혼자 한 적 있어요. 혼자서. 혼자서. 네. 혼자서 어떻게? 혼자서 배추를 네네. 시장에서 사가지고 대단하십니다. 혼자서 일단은 어머니처럼 잣 네네. 이렇게 해봤어요. 잘 되는가요? 깜조리를. 네네. 근데 보니까 소금 조림을 실패하면은 모두가 이제 다 그렇죠. 안 되더라고요. 네네. 김치는. 근데 뭐 3일 정도 절이다가 이제 네네. 안 절이는 거예요. 근데 김치가 그대로 상했습니다. 그런 일이 도 있었고. 네네. 네.
처음에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처음 결혼해서 깍두기를 담궈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색깔이 빨갛게 보이는 거는 예, 예. 기억에 나요. 예. 어떻게 해서 그럴까? 저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케찹을 넣고 담았다니까요. 예? 그거 맛있습니까? 저도 실패를 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맛있을 것 같네. 근데 보면 우리 시중에 판매되는 김치랑 힘들지만 집에서 직접 담아 먹는 김치랑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항상 김치를 직접 만들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데워지는 그 김치는 네네. 안 보여서 무슨 양념을 쓰는 건지 잘 네네. 씻어서 배추를 네네. 이렇게 절임했는지 네네. 의심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위생적으로 했는지 또 양념이 뭐가 들어갔는지 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믿을 조금 수가. 믿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직접 담아 먹는 음식이 네. 더 좋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김치도 아까 그러셨잖아요. 정말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정말 가족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점이 그런가요? 몇 번 이야기를 아까 뭐 했지만 네네. 그러니까 조림, 네, 소금 소금 조림할 조림. 때 네네. 이게 어머니는 그거를 아시더라고요. 이제 다 조림하면은 네네. 이제 배추가 물렁물렁해지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약간의 살아 있더라고요. 배추가 네네. 아직 생을 남았는 상태로서 네네. 그 다 이제 건져서 씻더라고요. 아, 그게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소금에 적당하게 뿌리게 되면 예. 그 배추가 아삭아삭 살아있는 예, 그 맛이 살아있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소금을 넣으면 네네. 즐겨주고. 그게 뭐 예, 배추가 물렁물렁지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루민이 생각에는 과학적이고 예, 합리적이다. 과하고 반언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 맛집 에다 루민님과 함께 김장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얘기 나눠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11월 달은 김장 준비로 모든 주부들이 가장 힘들고 바쁜 달입니다. 처마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메주 덩어리, 잘 말린 시래기처럼 다가올 겨울 준비 잘 하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상큼한 하루 맞이하시기를 빌면서 먼 나라 한가족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